반갑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여자 경나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했을 때는 구독도 한 분이나 눌러주시고 팟빵이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인연을 주시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서비스업을 하다 보니 한 번쯤은 이제 감기처럼 왔다 갔던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강의에서 이제 공황장애가 좀 주제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본 김에 이거 내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다 했는데 마침 강의를 듣게 돼서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혼자 하시거나 뭐 아니면 꼭 혼자가 아니라도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님들이나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이라면 정말 그냥 한 번쯤은 누구나 오셨다 가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시는 그 손님분 중에는 그 식당을 하셨는데도 공황장애가 오셔가지고 그 대화를 저랑 시술하는 내내 대화를 하셔야지만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 자다가 이게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왜 숨이 안 쉬어지지?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깼는데 숨을 쉬어야 되는데 막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막 어떻게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가 없는데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했었는데 이때 정말 그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자존감이 정말 바닥으로 완전 꺼져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자존감 하면은 정말 경나녀였는데 정말 자존감이 전혀 없는 주변 사람들 너 왜 이렇게 됐니?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자존감이 바닥이 되었던 시기가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물론 저도 금방금방 극복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 시기가 있기는 했었어요. 저도 제가 전자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적어 놓기는 했는데요. 집주인 그 건물주, 가게 건물주와 그걸 통제를 하거나 뭔가 여쭤보거나 했을 때 그런 무관심했던 부동산 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선입견과 또 손님들이 또 이렇게 왜곡해서 말을 전달하고 소문을 내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좀 생각보다 많이 심했고 그게 또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그냥 첫 가게고 첫 오픈했으니까 막 굉장한 욕심에 엄청 막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하다 보니 정말 공황장애라는 게 정말 순식간에 저를 덮쳐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황장애 원인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를 돌아보시면 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면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내면아이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해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시는 것은 내면아이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성인이 된 성인의 마음속에 있는 아이 내가 아이였을 때 어떤 이런 그런 아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건 그런 내면아이가 아니라 어린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되게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작은 것도 하나하나 막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거의 잘 정말 안 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저와 같은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뭐 수업을 듣게 되거나 뭔가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제가 또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저희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지금 저희 어머니가 진짜 엄마가 암 투병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의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가 아예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듣고 계신 저희 구독자님들과 저의 비밀이겠죠. 그런 뭔가 젊은 시절의 어머니는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맞달인 저한테 푸는 제가 스트레스의 대상이었죠. 풀이 대상.
근데 지금은 정말 그 엄마도 이해가 가고 아빠도 이해가 가고 제가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다 보니 저도 그때 엄마의 심정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많이 됩니다. 정말 100%다 돼. 그 대상이 왜 내가 돼야 돼? 라고 할 때도 있기는 한데요. 물론 지금도 있겠죠. 그건 좀 틀렸어. 라고. 이 틀렸어의 마음이 화가 나는 그건데 이제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 엄마도 어렸고 누군가한테 그런 어떻게 풀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가까이 없으셨다는 걸 제가 그때 충분히 알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되게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밝고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그냥 계속 빛나고 사생활에 사적으로도 그냥 공적으로도 항상 빛나고 뭔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존재일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일수록 그림자 또한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너무 밝은 사람이 있다면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실 거예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쯤에 고객님 중에 굉장히 밝은 분이 계시고 항상 뭔가 긍정적이고 50대이신데도 뭔가 계속 배우려 하시고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언니는 어쩜 항상 이렇게 밝으시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분도 속은 되게 어두운 면도 있으셨고 과거에 되게 어두운 경험을 하신 것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내면이 힘들고 힘든 일을 겪었던 사람일수록 겉은 더더욱 반짝거릴 수도 있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저 그렇고 이런 거를 이런 힘든 나 지금 공황장애야 나 지금 힘들어 나 누구 때문에 힘들어 나 누구 때문에 화가 나 뭐 이런 나의 감정들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정말 좋아요. 주변에 살펴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시기를 거쳐가고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아무렇지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를 말하면 친구한테든 누구한테든 말을 하면 힘들다고 말하고 그러는 게 이런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고 그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전염시키는 행동일까봐 제가 말을 그러니까 그냥 안 했어요. 나 힘들다는 말을 항상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봤자 뭐 이 정도. 나 요즘에 좀 뭐 이번 달은 조금 힘드네. 요 정도지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세부적으로 나 너무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나 너무 슬프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감정에 들어주는 친구나 지인분이 꼭 한 분 정도는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참 그게 분명히 제가 친구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친구도 있고 지인도 다 있지만 그냥 아직까지는 뭔가 왜 그런지 마음이 아직까지는 대상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금 그래서 굳이 그거 쓸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대상이 누구시냐면 저는 지금 아이가 모래놀이 그 심리 상담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 상담 센터에 원장님께 이런 힘든 감정 내가 뭐 힘들다 어쨌다 뭐 이런다거나 운다던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친정엄마가 암 환자 이제 말기 환자분이시라서 제가 이런 힘든 것을 친정엄마나 친정아빠도 그렇게 건강이 좋진 않으셔서 이런 거를 다 털어놓기가 좀 저는 싫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어떤 더 지금도 힘든데 나의 힘듦을 전달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전달 받으실 상황도 아니시고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드셔서 대화하기도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원장님한테 가면은 좀 친정엄마한테 간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제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누군가 한 사람은 꼭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찾으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좋아요. 아니시라면 제 그 이메일 계정
다 적어놨잖아요.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 상담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다 들어드릴 수 있고 이걸 뭐 어디에서 발전할 일은 없으니까 이걸로 뭐 책을 쓴다든지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거는 읽고 뭐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해드리고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편하게 뭐 정말 전혀 얘기할 사람이 없다. 언제든지 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을 뭐 읽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그 사연도 읽어드리는 것 또한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낀다, 속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남 탓을 하는 에너지는 나한테 안 좋아요. 내 감정을 표출하는 게 좋은 거고요. 남 탓을 하시는 건 안 좋아요. 제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랬어. 이런 거는 또 다른 내 에너지를 또 소비해야 되고 이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방법은. 그러니까 꼭 내 얘기, 내 감정만 표출하세요. 공황장애는 완치가 없다고 해요. 원인을 파고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을 파고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서 나는 간절한데 나는 정말 이걸 배우고 난 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간절한데 내 몸뚱이가 따라주질 않아요. 난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는 정말 돈이 너무 필요하고 난 돈 빨리 벌어야 되는데 왜 새벽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난 왜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인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7시 동안 자시던 분이 4시간 자면은 내가 둔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비추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잠자는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려보려고 하는데 6, 7시간으로. 근데 지금 또 오늘 최대한 그래서 일찍 자보려고 하는데 막 3, 4시 밖에 뭔가 빠져들면 제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끊지를 못해가지고 막 5시, 6시까지도 하다가 또 아침에 또 아이를 보내고 저도 출근해야 되니까 막 3, 4시간 자고 막 5시간, 많이 자면 5시간 자고 이런 날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그런 활동성을 위해서는 한 6, 7시간은 주무시는 게 가장 좋다. 근데 10시간 주무시는 분이 6, 7시간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좀 줄이셔야 돼요. 10시간까지 주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나 책을 읽어야 돼. 근데 왜 난 도대체 책을 못 읽는 거야. 이거 되게 뭐해서 바쁘다. 나 뭐해서 뭐 이런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읽은 책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업로드 해드릴 건데요. 거기서도 말하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핑계를 대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거를 예전에 저희 신랑한테도 했었던 말이고 누군가 그냥 지인들 뭐 다 말을 해줬던 거야. 너는 문자 보내는 게 어려워? 그냥 화장실 갈 때 문자 한번 하면 되는 거고 밥 먹을 때 문자 한번 보내면 되는 거야. 그쵸? 이 얘기가 오늘 강의에서 나왔어요. 인스타를 해야 돼. 블로그 글을 올려야 돼. 나 뭐 소통해야 돼. 아니면 뭐 책을 읽어야 돼 하시는 분들 밥 기다리고 있을 때, 화장실 가실 때 하세요. 정말 책을 너무 읽고 싶을 때 내가 정말 안 돼. 그러면 화장실 갈 때 요즘에 핸드폰 가져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책을 가져가서 읽으세요. 한두 장 읽으세요. 그거 어려우세요? 한두 장 읽을 수 있어요. 화장실 가실 때. 왜 못 읽죠? 30분 이상 앉아있으면 변비로 이어지고 정말 치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두 장 읽는데 30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밥 기다리면서 한두 장 읽을 수 있잖아요. 한두 시간 아니고. 한두 장 읽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루에 6페이지 못 읽을까요? 읽을 수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내가 안 하던 독서를 갑자기 막 다독을 할 거야. 나는 많이 읽어버릴 거야.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은 포기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만큼 나는 오늘 6페이지 읽을래. 대신에 이 6페이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또 읽고 읽지 않아도 내가 이 책을 정말 헝것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집중해서 그렇게 6페이지를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는 시간 관리법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 시간 관리법이 아니고 시간 관리라도 해서 내가 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왜 이런 간절함, 그냥 간절하다, 말로 간절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나 이게 아니면 나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 정말 끝이야. 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가난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이 가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6개월만, 1년만, 내가 3년만 정말 미쳐보자 라는 각오로 정말 미쳐보자. 아, 나 여기까지만 해야지가 아니라 나 진짜 와, 내가 이렇게까지 했던 적이 있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성공을 못해? 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계속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려면은 내가 이걸 왜 해야지? 라는 정확한 목적과 동기, 원인, 이유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강의해주신 저희 스승님 대표님과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400만 원을 무조건 벌어야 되는데 내가 안 될까?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틈이 없겠죠. 제가 정말 몇 년 전? 한 3년 전만 해도 월급을 받으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맞벌이를 하는데 이렇게 벌어서 정말 뭐 하나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검색을 했어요.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됐었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에 그냥 재택근무, 재택보험, 부업, 투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나는 이 돈을 무조건 벌어야 돼. 이 월급 외에 수단이 있어야 돼. 무조건 난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벌 거야. 200만 원 벌면 너무 땡큐야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해서 나 너무 간절하다. 나 돈을 벌어야 된다. 누군 줄 알고 전화통화나 가서 뵙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성공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무조건 나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오늘은 내가 이만큼을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 내가 이만큼의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취업을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명확한 동기가 있으면은 분명히 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게 실행으로 되느냐. 동기 플러스 내 훈련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내 훈련 트레이닝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뒤에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 활동이 수익과 직결이 되냐 안 되냐 이것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동기를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할 만큼 했어 하면은 어중간하게 벌리거나 벌리지가 않아요. 그냥 지금하고 똑같아요. 근데 또 이런 분들 있죠. 나 성경하신 분, 심사임당님처럼은 못해. 김미경 강사님처럼 난 저렇게는 못해. 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난 저 사람들처럼은 못해. 어떻게 저렇게 책을 많이 읽어? 어떻게 저렇게 해? 일을 저렇게 많이 해? 하시면은 그냥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시면서 사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기술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고 아무리 100권, 1000권을 읽고 하더라도 정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강의를 계속 듣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은 동기가 없어요. 간절함. 정말 말로만 간절한 게 아니라 너무 내가 바로 아무 생각 없이 행동으로 빠져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간절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터닝포인트를 한 번쯤은 겪어본 사람들은 나는 다시는 그렇게 못해. 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그렇게는 못할 거야 할 정도로 정말 징글징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산 정말 힘들지 않나요? 저는 정말 제왕절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정말 못해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라이프와 그런 롤모델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들만큼 그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하시고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럼 돈만 생각하세요. 난 정말 책을 읽어서 이 책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말 책을 많이 그냥 읽을 생각만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까?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한 권을 읽더라도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가?
힘든데 긍정이야. 긍정이야. 나 지금 너무 괜찮아. 나 지금 몸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나 괜찮아. 나 지금 너무너무 괜찮아. 나는 I don't know. 너무 괜찮아. 이러면은 그 힘든 감정을 덮는 거예요. 근데 즐기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성장 일기를 적으세요. 일기를 적으셔도 되고요. 그냥 종이를 꺼내서 그냥 막 나 진짜 힘들어. 막 누구 때문에 힘들어. 막 나 진짜 도널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라던가 뭐 여기 지금 오리 인형이 있어서 도널드 덕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나 A라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걔 A는 진짜 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를 그냥 다 글로 적으세요. 글로 다 적으세요.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그냥 다. 아니면 성장 일기를 적으시던지 분노를 다 표출하고 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합니다. 한 예로 오늘 스승님께서 링컨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링컨은 우리가 아는 링컨은 정말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링컨이란 사람이 정말 화가 많은 사람이라서 젊은 시절에 많이 싸웠다고 해요. 그때 어느 날 정말 시위를 걸다가 깡패한테 죽을 정도로 맞은 적이 있는데 이러다가 나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갖고 그냥 정말 욕지거리란 욕지거리 욕을 그냥 다 적었대요. 종이에. 그리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대요. 그렇게 화를 많이 분출하고 나니까 링컨은 화가 없고 온화한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아는 링컨은 온화한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링컨을 알고 보면은 화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그렇게 찍고 버리고 하시는 거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런 것 중에 저는 종이로 쓰진 않았었는데 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방법도 저도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저는 정말 종이가 없어. 나 지금 화가 너무 났는데 그러면 저 차 안에 있을 때 차 안에서 막 욕을 하고 내려. 진짜 막 이게 아침부터 이게 생각이 있어 없어. 이 사람 뭐야? 라던가 막 아니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라던가 막 뭔가 정말 이거는 개념이야 노답이다 진짜 막 이런 거 그냥 이렇게 저도 지금 좋고 뭐 목표 설정하는 방법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뭐 인스타는 이렇게 하세요. 뭐 블로그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화가 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그냥 표출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진짜 그날 그냥 그 순간 딱 차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작년에는 그걸로 인해서 끙끙끙끙끙끙끙 막 3일 4일 막 끙끙끙끙끙끙끙 막 그 손이 몸에 너무 불편한데 안 왔으면 좋겠다. 사람 너무 불편한데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말 안 시켰으면 좋겠다. 막 이랬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거를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냥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먹고 자고 또 다음날 또 반복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뭐 한 3분이면 돼요. 3분 5분만 아래 하셔도 돼요. 그렇게 그냥 막 하고 나니까 너무 시원해요. 그렇게 시원하게 그냥 표출을 하세요. 우리 그 어린 아이들 보시면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고 슬프면 엉엉 울고 막 이런 감정을 다 표출하잖아요. 즐거우면은 막 춤을 추고 이런 말들을 그냥 다 느낌, 생각 이런 걸 다 표출하세요. 물론 성인이 돼서 갑자기 길거리에서 춤추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 감정을 덮지 마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마음껏 적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돈 많이 벌고 싶으시다면 감정을 덮지 말고 그 상황을 즐기세요. 마음껏 표출해야 즐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아이를 돌보는 게 그런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화가 난 채로 계속 있었고 그 화가 또 이런 실행으로 늘어져서 또 아이와 신랑한테 화로 표출이 되고 표출이 잘못된 표출이죠. 아까 말했듯이 엄마를 이해한다는 게 저도 그렇게 됐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오늘도 정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뭔가 있었지만 그냥 하고 나니까 솔직히 기억도 지금 다시 기억을 왜 뭐였지 하고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는 그 기억이 났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표출하고 나니까 그냥 아무렇지가 않아요. 아이를 만났을 때 그냥 아이
만 이쁜 거예요. 그 감정이, 그 나빴던 감정이 거기에 같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 진짜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잠깐 시간에 정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떠들어도 좋고 막 적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이런 화가 나면은 원인을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 막 이런 지금 제 얘기를 듣고도 혹시 막 불편하신 분 계시겠죠? 아, 내 생각과는 달라. 쟤 왜 저런 말을 하지? 쟤가 뭔데 뭐 저런 말을 하지? 이 소리는 지금 우리 강아지가 물 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뭔데 뭐 저런 소리를 하지? 뭐 이런 걸 하신다면은 그냥 적으세요. 아, 쟤 재수없어. 이 말을 하는데 너무 재수없어. 누군데 이렇게 재수없게 말을 해? 이게 뭔데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 막 말씀하세요. 막 적으세요. 어차피 제가 그거 볼 거 아니니까. 그쵸? 우리 대표님도 그랬어요. 그 쓰레기도 제가 볼 거 아니니까요. 라고 하셨듯이 제가 뭐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 쫓아가서 제가 막 쓰레기통 뒤져볼 거 아니니까 적으세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듣고 왜 화가 났을까? 틀렸다,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화가 난다고 해요. 화라는 거는 스스로 규정하고 자기 안에 생각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그게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틀렸는지 라고도 하실 수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예를 들면은 나는 약속 시간은 무조건 30분 일찍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난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 너가 왜 빨리 나온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화가 나실 거고, 틀리지 않았다는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지 않으시겠죠. 화가 나면은 충분히 분출하시고 표출하시고 왜 화가 났는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에게 화를 분출하고 표출하면은 그 논쟁이 되고 또 내 에너지를 써야 되고, 화를 내야 되는 건 정말 에너지 소비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저도 화를 내지 않아요. 정말 내가 애정을 갖지 않는 이상은 이제 작년 이후로는 화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 화내는 것조차 그 에너지를, 내가 그 사람한테 그 기운을 써야 된다는 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지 마세요. 우리는 또 좋은 일 할 에너지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냥 글로 적으세요. 종이에 마구 적으세요. 왜 자꾸 뭐 예를 들면은 신랑한테, 뭐 시아버님한테, 뭐 누구한테 왜 자꾸 밥 달라고 하냐? 왜 양말을 자꾸 이렇게 돌돌 말아서 벗는 거야? 벗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야? 라던가, 아, 저 새끼는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 새끼는 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야? 라던가, 뭐 이런 거 그냥 막 적으세요. 왜 화가 나는지를 근데 원인을 파악하세요. 내가 화가 나는 거는 나는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밥을 차려달라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 밥은 제가 차려 먹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좀 정리하고 나면은 좀 내 행동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애초에 물어보고 들어간다더니 밥 먹었어? 아, 그래? 안 먹었어? 아, 그럼 나 뭐 일이 더 있어 라던가, 더 늦게 들어가신다던가, 아니면 뭐 시켜 먹을까? 라고 제안을 하신다든지. 그죠? 그 양말, 그거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다 그래요. 양말 도돌 많아서 하면 그냥 도돌 많은 채로 그대로 정리해주지 않고 그대로 세탁한 그대로 그냥 넣어주신다든지, 쓰레기 봉지에다가 따로 그것만 모아서 주시는 분도 있다더라고요. 뭐 방법은 다양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화를 어쨌든 표출하고 나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하고의 이런 생각이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 관계를 끊자 라고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화는 실행력을 추진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분출을 하고. 건강하게 돈 벌고 건강해져야 돈 버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거는 다들 아시죠? 건강이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돈 벌 수 있나요? 아픈 사람이 뭐 여행을 즐길 수 있나요? 제가 저도 그렇고 즐기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 분들이기에 제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일 텐데, 이런 분들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아프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표출을 하지 않으시면은 아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표출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 롤모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내가 사랑했다고 느꼈던 사람한테 롤모델이나 뭐 남편, 남자친구, 뭐 내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꾸 그 사람의 행동을 베끼게 됩니다. 그 사람의 꿈이었다고 하는 게 내 꿈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롤모델이라고 칭하고 나는 저 사람의 저런 좋은 점을 본받아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는 또 특별한 어떤 걸 만들 것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베끼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유사문서 블로그로 따지면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쫓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 거로 만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아요. 그 사람한테 배우고 이렇게 저처럼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제 얘기와 섞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려드리는 거 이런 건 좋습니다. 근데 그냥 그 강의를 그대로 베껴와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하면은 제가 그냥 베껴온 거겠죠. 그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출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시기 질투가 아주 많은 사람 같은데 이거를 알려주면은 당신은 왠지 고칠 것 같고 이 얘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스승님한테 어떤 분이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기분이 완전 유쾌하진 않겠죠. 그치만 저 또한 받아들여요. 저도 그게 아까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났다는 게 그거였어요. 오늘 손님 중에 저희 그 샵에 대해서 어떤 제가 되게 고객님들이 오셔갖고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나 11명이 왔으니까 뭐 할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했으니까 뭐 해주세요. 다 해줬단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정말 내 손해를 보고 다 해드렸어. 이벤트일 때는 결제 방식이 약간 다른데 그 결제 방식도 제가 그때 좀 깜빡하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냥 다 그분들이 원하는 식으로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는 거는 뭐 안 해줬다. 원하시는 거 다 해드렸는데 안 해줬다. 왜곡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참 서비스업이 힘드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출하세요. 아까 그래갖고 차 안에서 혼자 좀 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되게 시원하고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내가 빨리 이분이 가시고 나면은 빨리 글로 쓰든지 나 빨리 표출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거든요. 표출하고 나니까 괜찮아요. 표출하기 전까지는 좀 이랬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표출이 되어야 사람이 꼭 그 다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가 되지 않았는데 성공만 넣으려고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비우고 채우고 해야 되는데 채우기만 계속 하시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잔에다가 뜨거운 물을 계속 붓기만 하시면은 뜨거운 물 너무 붓고 하다 보면은 그게 넘쳐갖고 내 손에 화상을 입겠죠. 그러니까 붓는 거, 넣기만 한다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비우기도 하고 이렇게 아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출도 하고 성장을 위해서라면 필요에 의해서라면 누군가를 욕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군가가 지금 이걸 듣고 있는데 나 이거 좀 불편해 하시면 저를 욕하고 버리세요. 찢어버리세요. 그러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 즐겨진다는 거죠. 뭐 상사가 오늘 날 기분 나쁘게 해서 적으세요. 그리고 다 찢어버리세요. 아니면 성장 일기를 적으셔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발 표출하고 제발 괜찮아지시고 어떤 하나의 동기를 찾으세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인지라는 건 뭐냐,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이런 거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 표출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데 말로 표출하고 그 상대를 잡고 하는 인간 대 인간은 그 말로 하다 보면은 말을 주어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을 누르고 필터링을 해서 전달을 할 수 있으면 또 내 감정을 덮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 표출하고 말로 하고 싶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그냥 대나무 숲에다 얘기하듯이 차 안에서 혼자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동기를 찾는 건데 힘들고 안 되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어떤 거를 시도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팟빵을 녹취하면서 동시에 유튜브를 올리고 있는 거, 이런 거 저 안 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 치킨집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떼돈 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1억, 2억 투자해서 정말 6, 7일 일해도 2, 300 벌기 힘드시고, 정말 저희 신랑 회사에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도 치킨집 사장님 2분인가 1분 계셨는데 결국엔 회사가 들어와서 일하시고 정말 남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안 해봤던 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말 신기한 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게 정말 포화 상태다. 지금 들어가서 너무 늦었다. 스마트 스토어 늦었다. 인스타 마켓 늦었다. 블로그 마켓 늦었다. 블로그 글 쓰는 거 너무 늦었다. 라고 하셔도 정말 이 좋은 것을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저로 인해서도 또 몰랐는데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아실 수도 있는 거고요. 발견을 하신 거잖아요. 정말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한 예로 제 동생한테, 지금 신사임당님 TV에도 나오시고 유튜브에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말했는데 몰라요. 동생 친구들은 몰라요. 왜 몰라요? 왜 몰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왜 몰라? 라고 내가 물어봤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누구나 돈 버는 거 부자가 되고 싶지만 부자가 되는 수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금 왜 많다고 느끼냐면 내가 거기에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 있어서 그 교육기관에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들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고 느끼는 거고, 포화 상태 같은 거지. 막상 나와보면은 내 주변에 블로그 하고 있는 사람 많은가요? 찾기 힘드시죠? 내 주변에 팟빵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포화 상태다 하셔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책 읽는 거 당연히 안 읽힐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것을 표출하고 즐기세요. 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뭐가 문제인지, 나는 뭘 잘하는지 이걸 인지를 먼저 하시고요. 비우고 채우고를 반복하셔야 합니다. 그냥 넣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비우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점점 나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비우고 채우기만 하시면은 인지가 되지 않고 동기가 없고 간절함이 없으신데, 말로만 간절하고 뭔가 정말 그런 어떤 동기, 정말 내가 와닿을 수 있는 동기를 못 찾았는데,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 그냥 계속 비우고 채우고 또는 채우기만 하신다면 당연히 이게 어떤 모습으로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안 되시면 몸이 아픕니다. 병이 납니다. 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게요. 이 기술을 아시면 500만 원을 버실 수 있습니다. 월 500만 원 안정적으로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이 강의가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줄탁동시라는 말을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몇 번 들었는데요. 안에서 깨려고 하면은 밖에서도 깨워주려고 하는 게 있으셔야지 가능하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인지가 안 되면은 500만 원짜리 아무리 좋은 교육을 결제해서 들으려고 해도 결제해서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뭔가 인지가 되고 동기라는 게 생기고 정말 간절함이 생겨서 이 강의를 3월에 끊었는데 정말 7개월 만에 10월 중순부터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1년 강의인데 정말 끝나갈 때쯤에 돼서 이렇게 깨우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죽고 싶다 생각하실 때는요, 그냥 안 죽고 살으셔갖고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런 걸 공유해 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도
이제 아는 지인분을 만나서 공유를 했는데요. 육아맘들이시라면, 특히 워킹맘이시라면 많이 생각하실 거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생각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언젠가 한번 컨텐츠로 만들어서 제가 또한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녹음을 다 들으셨다면 이제 다 적어보세요. 앞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화가 나는 거, 그냥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들을 다 적어보시고 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녹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전달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벌써 2시 반이네요, 새벽. 저는 이만 정리를 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